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소인수 문해입니다. 앞쪽은 전부 다 수만 배웁니다. 처음에는 자연수를 배우고 그다음 자연수를 확장해서 정수를 배우고 확장해서 다시 유리수까지 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 배웁니다. 그것들에 대한 연산법,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연산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뒷단으로 넘어가니까 앞쪽에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중학교 1학년 교과뿐 아니라 중2, 3, 고1, 2, 3이 모조리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연산법들이 담겨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정의 익힐 거 익히시고 거기서 필요한 연산이 있다 그러면 그 규칙 잘 파악하시고 연습 잘 하시면 여기는 충분히 연습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단원이니까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개 처음에 수업하다 보면 이제 정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 정의가 소위 말하는 정의, 앞으로 이제 정의란 말을 다 자주 쓸 텐데 수학은 정의 학문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뭐 정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정의가 아니고 뭔가의 약속, 뜻, 뭐 이런 겁니다. 진리. 내가 뭔가를 저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다 똑같은 약속이니까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이세영이에요. 그런데 왜? 넌 왜 이세영이야? 이상하잖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이세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정의가 된 거라고, 정의. 근데 왜? 넌 왜 이세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상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정의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대신 그 정의에 대한 성질은 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정삼각형이 뭡니까?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 그게 정삼각형이구나. 근데 뭐 정삼각형 나머지 이제 성질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위에는 꼭지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면 수선의 밑에 있는 밑변이 수직이 등분됩니다. 그러면 왜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뜻이 아니니까. 수학적으로 뜻이 아닌 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세영이요? 그러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너는 이세영이구나. 근데 저는 착해요. 그러면 왜? 넌 왜 착한 거야? 생긴 건 참 못되게 생겼는데 왜 착한 거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세영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세영이는 착해 보이잖아요. 성격도 착하고 보이기도 착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민준이 뭐라고? 야, 뭐 꿍얼꿍얼 대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그러면 뒤에서 남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남욕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자, 정의를 배울 텐데 소수라는 것의 정의, 그 다음에 합성수라는 것의 정의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자연수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연수는 숫자, 영어로 내추럴 넘버입니다. 이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1, 나머지 하나의 종류가 소수, 나머지 하나가 합성수입니다. 자연수 한 배열에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겠죠. 등등등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세요. 1만 이 자연수 중에 이 1만 좀 약간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나머지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2, 3, 5, 7, 여기 뒤에 빠졌는데 11 요런 숫자들, 이 빨간색 숫자들이 소수입니다. 이런 숫자들. 나머지 색깔로 또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6, 여기 있는 8, 여기 있는 9, 여기 있는 10. 그래서 4, 6, 8, 9, 10, 12, 14, 15 이런 숫자들. 됐어요? 이렇게 자연수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보니까 얘네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자연수를 세 가지로 분류했을까요? 뭐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처럼 보여요? 짝수? 아닙니다. 짝수. 네. 저 수들의 소수의 개수로. 아, 소수의 개수는 아니에요. 뭐의 개수는 맞는데 소수의 개수는 아니고. 약수. 맞습니다.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종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한 개. 한 개입니다. 그렇지? 근데 소수들 잘 보시면 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1하고 2밖에 없으니까요. 3, 두 개입니다. 5, 두 개입니다. 7, 두 개입니다. 두 개. 소수들은 전부 다 약수의 개수가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럼 합성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세 개 이상입니다. 3개, 4개, 5개, 6개, 3개 이상짜리가 합성수입니다. 지금처럼 자연수를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은, 책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소수 위주로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좀 이따 소인수 분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소수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소수는 약수에서 두 개죠? 근데 유일하게 이 소수 중에 짝수인 숫자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요? 2입니다. 유일한 짝수입니다. 근데 왜 소수 중에 짝수가 2밖에 없는 걸까요? 왜냐면 다 다른 짝수들은 다 세개 약수가 3개 이상이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짝수들은 1과 자기 자신 말고 짝수기 때문에 2의 배수들이겠죠. 그럼 약수 중에 1과 자기 자신 말고 무조건 2라는 약수를 끼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는 소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는 전부 다 홀수입니다. 하지만 2라는 유일한 짝수가 껴있고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2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독립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연수 중에 1을 제외하고 소수가 아닌 자연수들이 전부 다 합성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숫자,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숫자이며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숫자, 결론은 1과 소수 빼고 나머지 전부 다라 합성수입니다.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이며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나중에 자연수가 뭡니까? 자연수의 종류를 말하세요. 그러면 꼭 학생들이 소수, 합성수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1, 소수, 합성수 종류는 세 종류라는 걸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가 독립적인 숫자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자연수 AB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 C를 A의 약수라고 부른다. 소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2이며 소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2이며 소수 중의 짝수는 2밖에 없다인데 요 내용을 봅시다. 6이라는 숫자였죠? 6은 2와 3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를 6의 뭐라 부르죠? 약수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3도 6의 약수라 부르게 되고 여기 있는 6은 2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랑 곱해서 다른 수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수를 그 다른 수의 약수라 부릅니다. 뭔가랑 2는 무엇인가랑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2는 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3은 어떤 숫자에다가 3을 곱하면 6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3이 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들의 배수가 오른쪽에는 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약수 배수의 관계도 참고해 보시고 자, 좀 죄송한데 오늘 시간이 앞에서 좀 잠깐 이것저것 간단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11번만 여기 잠깐 해보세요. 지금 뭐 답을 누가 부르기 전에 소수를 모두 고르라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8이나 14 같은 거는 2보다 큰 짝수들은 당연히 소수일 수 없습니다. 미리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남은 거는 이런 것도 32도 짝수인데 2보다 크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 없고요. 남은 전부 다 홀수 중에 찾는데 17 소수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1하고 17밖에 약수가 없어요. 29 맞습니다. 39 아닙니다. 39는 약수가 1, 3, 13, 39 몇 개죠? 4개입니다. 따라서 합성수입니다. 51 합성수입니다. 1 이 뭘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은 17 그 다음 51 얘도 합성수입니다. 63
당연히 3의 배수죠, 이거는. 합성수입니다. 73, 소수입니다. 95, 끝자리가 5면 당연히 5의 배수 아니겠나요? 끝자리가 5인수는 무조건 5의 배수입니다. 이건 홀수라 하더라도 당연히 네, 소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이렇게 3개. 잘 맞추셨나요? 안녕. 그랬죠? 네. 아마 그냥 순간 착각자, 이게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순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잘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 이름이고 체는 왜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 가루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어떤 음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흔드시잖아. 그 밑으로 막 고운 가루가 떨어지죠. 그걸 보통 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에라토스라는 사람이 소수를 골라내는 방법을 이렇게 숫자를 쭉 올려놓고 탁 흔들면 소수만 두둑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고르는 방법을 묻는 건데,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많은 소수 중에, 숫자 자연수 중에 소수를 고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웁니다. 그리고 2를 제외한 짝수는 모두 다 지웁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2를 제외한 소수를 지우는 거니까, 네, 이렇게 2를 제외한 짝수를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모두 다 지웁니다. 그리고 2는 동그라미 치겠죠? 소수니까. 그 다음에 3 동그라미 치고 3의 배수를 몽창 다 지웁니다. 3, 6 지웠고 9 지우고 12 지우고 15 지우고 18 지우고 21 지우고 24 지우고 27 지우고 30 지우고 32 지우고 33 지우고 37 지우고 36 지우고 39 지우고 42 지우고 45 지우고 48 지우고 이렇게. 그 다음은 5는 동그라미 칩니다. 소수니까. 그런 다음에 5의 배수를 모두 다 지웁니다. 끝자리 0이거나 끝자리 5인 숫자는 이렇게 다 지우라는 얘기죠. 이렇게. 끝자리 0이거나 5인 숫자는 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7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7의 배수는 모두 다 지웁니다. 7의 배수는 당연히 소수가 아닐 테니까요. 그럼 7의 배수 7, 14, 21 지웠고요. 28 지워져 있고 그 다음에 35 지워져 있고 42 지워져 있고 49 지우시고 이렇게. 그 다음은 11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남은 수를 고르는 겁니다. 다 지워졌으니까 이제 11이 소수겠죠. 그럼 11의 배수 22 지우시고 33 지우시고 그 다음에 44 지우시고 그 다음에 13 동그라미 치고 13의 배수 13이 2를 곱하면 26이죠. 지웁니다. 3 곱하면 39죠. 지웠죠. 그 다음에 4 곱하면 52인데 52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17 동그라미 치시고 17의 배수 여기다 2를 곱하면 34 지워졌을 테고 그 다음에 19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남은 것도 동그라미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소수만 남습니다. 41, 43, 47 이렇게 얘네가 소수가 됩니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을 아까 말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르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 소수는 그냥 생 노가다인가요? 네, 노가다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고 갑자기 만약에 뭐 119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수를 나오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짝수는 아니니까 당연히 소수는 홀수인데 그러면 짝수는 아니고 그 다음은 그럼 3의 배수인가? 3으로 나눠보시고 3의 배수는 소수가 될 수 없으니까 3으로 나눠보시고 3으로 안 나눠지네? 그럼 그 다음은 소수인 당연히 5 같은 건 안 될 겁니다. 7 같은 거 7로 나눠보면 7로 나눠보세요. 됩니다. 7, 1 한 다음에 얼마 남죠? 49, 77, 49. 나눠진다는 얘기는 약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소수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방법은 그냥 직접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만약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겠냐?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기껏해야, 10자리, 아니면 많이 가도 100자리 초반에 있죠. 아까 말한 119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나오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진 않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한 수가 나오니까. 되셨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문제들은 좀 여러분이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제곱 갑시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제곱이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제곱? 똑같은 수를 3번 더 곱하면 그쵸? 똑같은 수를 몇 번 곱하는 거? 2번. 두 번 곱하는 것.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두 번 곱하는 행동. 얘가 제곱입니다. 그럼 앞에 거듭이 붙으면 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 곱하는 겁니다. 제곱은 두 번 곱하는 것. 거듭 제곱은 두 번 이상 곱하는 것.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네 번 곱하고 여러 번 곱하는 것. 그게 거듭 제곱입니다. 자, 근데 거듭 제곱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생겨요. 보세요. 잠깐. 예를 들어 책에 나온 것처럼 2를 곱해요. 2 곱하기 2. 이게 뭐죠? 2의 제곱입니다. 근데 2의 제곱을 쓸 때 좀 이따 쓸게요. 얘는 2를 몇 번 곱했죠? 3번. 얘는 몇 번을 곱하나요? 4번이겠죠? 그럼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곱하는데 중간에 땡땡땡 처리했는데 여기서 물어봐요. 야, 이게 알고 보면 총 10번 곱해진 거거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쓰다 보니까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곱하는 게 거듭 제곱인데 얘는 제곱, 얘는 세제곱, 얘는 네제곱, 얘는 10제곱이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2를 100번 곱하라면 진짜 2를 100번 곱할 겁니까? 그 쓰기 이렇게 100번을 쓸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히 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앞으로는 정의, 약속합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를 2라고 쓰시고 그 곱해진 횟수가 몇 번이죠? 2번이죠. 그 곱해진 횟수는 그 횟수인 숫자를 요 위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얘도 그래요. 2를 3번 곱해줘. 같이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숫자 2는 한 번만 크게 쓰시고 그 곱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 3번이라는 3회자를 요 위에다 조그맣게 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2 한 다음에 위에다 조그맣게 4를 쓰시고 얘는 2 한 다음에 위에 조그맣게 10을 쓰십니다. 총 5번을 곱해, 여기 10번 곱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제곱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10제곱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때 반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이 수나 문자인 2를 밑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밑이라 부릅니다. 그럼 그 위에 곱해져 있는 횟수, 얘를 지수라고 부를 겁니다. 내 친구 이름 김지수인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지수라고 불러줍니다. 아셨죠?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수나 문자, 걔를 밑이라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횟수, 곱해진 횟수, 개수, 걔를 지수라고 앞으로 불러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연습이 이제 숫자로 된 거니까 다른 걸로 숫자를 연습해 봅시다. 다른 걸 연습해 봅시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얘를 뭐라 써야 돼요? 줄였으면 3의 5제곱 혹은 5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A의 4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수든 문자든 관계없습니다. 곱해져 있는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수나 문자는 그냥 대표로 밑으로 쓰시면 되고 횟수를 그냥 지수로 끌어올려서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A인지 A4인지 좀 애매하게 이거 너무 조그맣게 쓰고 얘는 너무 크게 쓰고 이렇게 하신다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게 그렇다 얘는 너무 크게 쓰고 얘는 안 보이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재밌죠? 이렇게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구분만 되면 돼. 이해되시죠? 적당히 구분만. 자,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있는 17번부터 21번까지를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요. 난 녹화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지금.
17번은 좀 빨리 할게요. 17번은 7의 세제곱, 18은 3의 5제곱, 19번인데요. 이게 4분의 5가 4번 곱해졌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4분의 5가 4번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4번의 횟수가 5를 지칭하는 건지 4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4분의 5 전체를 말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수학적으로 이렇게만 쓰면 얘는 이걸 말합니다. 4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얘를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잖아요. 5분의 4를 4번 곱하는 거니까 답은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겁니다.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는 위아래 약분 안 되고 대각선 방향 약분이 안 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모두 다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모두 곱합니다.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이므로 답은 두 종류. 첫 번째 답은 5의 4제곱분의 4의 4제곱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5분의 4라는 얘 개체 하나하나가 4번 곱해졌기 때문에 그 개체를 직접 쓰시고 가로를 쓰신 다음에 가로를 치는 이유는 이 전체를 모두 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전체를 모두 다 곱합니다. 몇 번? 4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쓰시든지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20번은 2가 몇 번이죠? 5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21번을 쓸 때는 3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3이 3번,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이니까. 그럼 선생님 지수 1은 써야 됩니까? 생략합니다, 보통. 한 번 곱한다는 얘기는 굳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얘는 보통 이렇게는 생략합니다. 안 쓰시고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까지 이제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소인수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과제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어디까지 풀어가는 것까지 잘 푸시면 되고 소인수분해를 할 건데 첫 번째 인수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인수 여기 있죠? 약수를 인수라고도 한다. 근데 인수와 약수는 같은 말입니다. 단 약수는 보통 숫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인수는 숫자뿐 아니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문자까지 포함해서 곱해져 있는 경우를 인수라고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수는 좀 숫자 위주로 많이 쓰고 인수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숫자뿐 아니라 문자에서도 곱해졌을 때 인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인수와 약수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 있죠? 저 단어. 소인수 자리에서 여기다 쓸게요. 소인수는 소약수. 근데 소약수로 쓰지 않고 소인수라 쓰는데 그럼 소약수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수학은 굉장히 생략을 좋아합니다.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요.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소수로 이루어진 이 생략되어 있어요. 소수로 이루어진 약수. 걔를 줄여서 앞글자 따서 소약수. 근데 소수로 이루어진 약수니까 줄여서 소인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따라서 소인수는 소수여야 됩니다. 알겠나요? 소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를 골라내는 방법을 할 텐데, 자, 보세요. 12라는 숫자에 12의 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1 있고요. 2 있고, 3, 4, 6, 12. 이 중에 소수 찾아보세요. 2와 3입니다. 따라서 12의 소인수는 2와 3입니다. 나머지는 소수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른 것. 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0의 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1, 2, 3, 5, 6, 10, 15, 30. 이 중에 소수 찾으세요. 2, 3, 5. 끝. 더 없죠? 그래서 30의
소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2, 3, 5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소인수가 별로 안 어렵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124에 약수를 구하시오. 그런 다음에 그 약수 중에 소수로 되어 있는 소인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때부터는 귀찮습니다. 124는 약수가 꽤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네. 1, 2, 3으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네? 4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네? 4. 5로 나눠지나? 안 내고? 6? 안 되고?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민하는 것도 지금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구하다 보면 맨 끝에 124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소수를 찾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숫자 범위까지는 약수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 약수 중에 소인수, 소수로 된 약수를 골라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숫자가 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고배 형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방법인 소인수 분해를 배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2가 나와있죠. 12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일단 12를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는 좀 이따 하고 12를 소수로 계속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12를 소수로 나눕니다. 일단 짝수니까 2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4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됩니다. 4는 소수가 아니잖아. 소수로만 나누는 겁니다. 2로 나누면 6이 남죠. 그 나누기를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쓰는데 이 나누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니은자 모양으로 보통 씁니다. 소인수 분해는. 그 다시 2로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3이 남아요. 근데 3은 소수인가요? 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1 말고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남아있는 이 소수 2와 3 얘네를 곱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3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쪼갤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쪼갰냐면 이 수들은 전부 다 뭐죠? 소수기 때문이에요. 12를 소수의 곱으로 바꾸는 이 행동을 소인수 분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른다고? 소인수 분해라 부릅니다.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행동.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거듭적을 배웠잖아. 이거 좀 귀찮죠? 좀 보기도 안 좋고. 뭐라 쓰는 게 좋을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12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올바른 소인수 분해법입니다. 근데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배열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래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아래로 쓰는 방법을 주로 쓰는 이유가 옆으로 쓰다 보면 칸을 많이 좀 차지해요. 그래서 선생님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지금처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인수는 소수로 된 약수, 어떤 자연수의 약수 중에 그 중에 소수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약수로 곱의 형태를 바꿔주는 행동을 소인수 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2에 소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 민만 찾으시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민만 찾으시면 걔가 소인수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124 있었죠? 아까 124에 소인수 언제 구하죠? 했던 124를 해봅시다. 124 뭐로 나눌까요? 2로, 4 같은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소수로 나누니까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62 또다시 2로 나눕니다. 그러면 31 31은 소수인가요? 네, 소수입니다. 그럼 따라서 124는 2 곱하기 31이며 더 간단하게 쓰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1로 소인수 분해 되기 때문에 12에 소인수를 쓰시오. 그러면 뭐를 쓰시죠? 2와 그치 31을 쓰십니다. 지수는 곱하게 되는 횟수니까 소인수가 아닙니다. 소인수는 얘네가 소인수입니다. 또 124의 소인수는 2와 31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한 거고 그 밑에 있는 민만 쓰시면 소인수를 골라 쓰신 겁니다. 오늘 과제는 여기 바로 내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바로 내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42번까지만 오늘 과제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날 수업 이래저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봅시다.